테헤란 공항에서 이륙하다가 떨어졌지요. 기체 결함이다 했지만은 저는 이게 피격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 지금 주고받은 슐레이마니 암살과 또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 부분이 짠 거다 했는데 그 짠 것도 알려졌어요. 3시간 전에 벌써 통보해서 미국이 대책 회의를 했고 이라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양자 중재 역할을 했고 지금 이란의 로하니 형식적인 행정수반 로하니는 끝도 없이 지금 이 혁명수비대 군부 세력에게 시달리고 있었고 또 국민들은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슐레이마니가 이제 머지않아서 대통령 자리를 깨차고 이제 본인이 직접 대통령까지 하면서 나라를 갖다가 장악하려고 했죠. 하메이니는 껍질뿐인 종교적 지도자고 대통령은 그야말로 자리뿐인 지도자고 뒤에서는 슐레이마니가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해교 혁명을 수출한다라고 보고 몇 년 전부터 이 친구를 제거해야 되는데 중동 내부의 역학관계를 보고 제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 지금 이 생계난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총체적인 반정부 시위에 작년 하반기부터 나서서 이란 전역이 혼란했고 또 이란의 경찰이나 혁명수비대가 총까지 쏘는 일이 벌어지고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서도 저 슐레이마니가 사실상 누군가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마당에 미국이 그렇게 했고 이란 내부에서는 애도 분위기를 하는 척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인 그냥 쇼, 보복 쇼를 하고 미국하고 장군 멍군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슐레이마니가 뿌려놓은 이 테러, 중동 전역의 시아파 테러 조직 강경파들이 지하디스트라는 성전주의자들이 그게 잠잠하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번져가 있어요. 자, 이래서 결국은 그들은 또 미국을 타겟으로 삼아서 이 미국 역외 미국인이나 미군이나 미국 시설을 상대로 이제 공격이 아주 다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란하고 싸움이 붙어도 경제에 영향을 받을 게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도 더 크다. 이래서 미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했고 또 경제 봉쇄로 들어가서 이란이 결국 손을 들게 만들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이제 하나 생긴 게 미사일을 쏘는 날 테헤란 공항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기가 떨어진 게 기체 결함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미사일에 격추됐을 가능성이 어쨌든 높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라크 내 아르빌이나 알아사드 기지로 쏜 그런 미사일들은 테헤란보다 훨씬 서쪽 국경에서 쐈기 때문에 테헤란 공항으로 거꾸로 갔다가 비행기를 맞췄을 리는 없죠. 아마 틀림없이 이 비행기에 대해서 뭔가를 착오한 테헤란 공항 근처에 있는 미사일 방공기지에서 오발사를 해서 맞췄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당국이 테헤란 외곽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이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에 2발을 맞았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고 트럼프도 누군가의 실수인데 그것이 이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피격을 한 무기까지도 나오는데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2발에 격추되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이란의 레이더 신호를 분석해 보니까 아마 레이더에 뜻하지 않은 미국의 폭격기라고 B-50이라고 착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도 이란이 고의적으로 여객기를 격추시킨 게 아니라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우발적으로 피격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미국 국방부도 본다는 거예요. 자, 비극이고 이란의 실수로 이렇게 큰 일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지 대사관도 사고 직후에 사고라고 했다가 정정을 했지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미사일로 격추됐다는 걸 거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이 군대가 실수해서 우발적으로 격추시켰다. 트럼프도 기자들을 만나 비극적인 일이 상대의 실수로 발생했고 여객기가 상당히 끝인 지역을 비행했고 누군가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테헤란 공항으로 오는 항로 비슷한 데를 이 여객기가 이륙해서 또는 선회하는 과정에서 이란 군이 실수를 했다. 근데 176명 중에 63명인데 이란의 해교 혁명이 79년에 일어난 이후에 이란의 상류층들, 팔레비를 추종하던 사람들, 고위 관료들이 캐나다로 대거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미국으로도 넘어왔고요. 그래서 가끔 영화 보다 보면 이 이란에 잘 살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영화도 있지요. 그런데 특히 캐나다의 토론토가 트란토라고 불릴 정도로 이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넘어와 가지고 이제 애들도 낳고 정착을 한 이란계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방학이라가 이제 고향에 갔다가 이제 고향에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총리도 수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보 당국과 동맹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미사일에 맞아 격추했는데 고의는 아닌 걸로 보인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허망한 거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러시아한테 국토도 점령당하고 내전 치르고 있고 힘도 없는 나라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지금 이란 측에 미국과의 그 암살 사건, 미사일 공격 이후에 예민한 상황에서 지금 이 대가를 치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체에 파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다. 블랙박스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힘도 없는 우크라이나 총리는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겠다 했지만은 이제 이란 쪽이 실수로 5인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 발사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이륙하고 한 5분 만에 맞아버린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 일어납니다. 미사일이 비행기와 충돌했을 때 작은 폭발이 일어났지만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고 공항 쪽으로 착륙하려고 다시 기술을 돌리다가 불길에 휩싸인 채 빠르게 추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수도 테헤란 근처에 유지하고 있는 방공기지에서 아마 자신들이 미사일을 미국으로 쐈으니까 짜고 친다 하더라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게 그 이후의 대책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미국의 아마 폭격기 정도로 생각을 해서 바로 쏴버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란은 이 일로 비행기 사고라고 할 거고 아마 배상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죽은 사람들만 억울하게 생겼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피해를 보고도 지금 아무런 말을 못하게 되는 참 악질적인 나라를 갖다가 지금 막 만난 거죠.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그 비행기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다가 또 그때도 친러 민병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쏴서 격추시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군사적으로 억울하게 비행기를 오인하거나 일부러 격추시켰을 때 그게 그냥 그러고 나면 그만이에요. 자, 그래서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요, 이란의 공격 직후에 어제입니까? 새벽 1시 16분에 아주 뜨들썩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전쟁은 하지 않고 경제 제재만 하겠다. 이러니까 지금 이걸 놓고 트럼프가 아주 연설을 잘했다.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지금 이 한마디로 영웅처럼 이 햇빛과 그늘 속에서 싹 등장해서 연설하고 사라졌다. 트럼프가 대선 앞두고 쇼한다. 민주당에는 트럼프가 군사적 행동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이 미리 공격을 어떤 형태로든 알려서 백악관이 3시간 전에 대책 회의를 했다고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이란에서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라인은 좀 그러니까 이라크에다가 알려가. 이라크는 이란 똘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라크가 자국에 미군이 주둔해 있으니 연락망이 있지요. 거기다가 통보했고 미국은 벙커에 다 숨으라 해서 그래서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뜻하지 않게 그린존 안에 로켓포가 2발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란에서 쏜 게 아니라 이라크 내 시아파 슐레이마니 추종 세력이 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사일의 피해가 헬리콥터 한 대 손상을 넘어서 건물 다수가 이렇게 이제 폭파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피해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라크 꼴이 우습습니다. 자국 영토, 물론 미군 기지지만은 이란이 자국 영토에 미사일을 22발이나 쏘는데 이라크 정부가 쏘지 마라 말도 못하고 그래 잘 알려주겠다니 이게 주권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라크 자체가 미국하고 이란의 대신 싸움터처럼 됐고 이라크 영토에 미군도 지금 정파돼 가지고 이제 한 만 몇천 명이 있겠죠. 그리고 이란군도 또 많이 있어요. 혁명수비대 군수도군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한마디로 저거 땅에다가 미사일을 쏘는데 그러냐 미국한테 친절히 잘 전달 드리겠다 했으니 이게 나라 꼴이 형편없이 돼버렸다. 이 모든 게 후세인이 제거된 이후에 IS가 생겼을 때 IS 세력도 못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한 50km 바그다드 앞까지 IS가 왔던 거예요. 수도 점령될까 봐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또 치러 들어왔어요. 미군은 되도록이면 개입을 안 하려고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슐레이마니를 죽이고 또 이란이 쐈는데 피해도 안 받고 또 이란의 오인 사격 여객기 이렇게 피격도 또 밝히고 또 경제적 제재를 하겠다 해서 전쟁 위기를 또 가라앉힌 효과가 있고 석유 가격도 올라가고 트럼프가 떡만 본 것 같지요. 근데 요거는 눈앞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란의 이런 싸움판에 IS가 지금 성자가 되어가고 있다. 자, 전쟁 위기가 고조되니까 독일, 영국, 크로아티아,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요. 이라크에 군대를 많지는 않지만 한 1, 2천 몇백 명이 있었는데 다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에는 EU가 파견한 3천 명의 병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 중에 유럽 나토 소속 10개국 군인도 한 200명 정도가 있는데 자, 이들이 지금 쭉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라크 시아파를 신경을 쓰는 동안에 지금 IS가 점점 세력을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습을 받은 아르빌이나 알사드 기지도 다 IS 격퇴 전진 기지인데 그래서 나토군이나 미군도 지금 자국군 보호를 핑계로 IS 격퇴 작전을 다 스톱했어요. 그래서 IS가 이제 당분간 또 설치고 있을 수 있다.
좀 있으면 이란의 시아파와 민병대와 하에스가 손을 잡는 일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세가 매우 혼란하지요. 자, 이 와중에 이란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 한국군이 만약에 호르무즈에 미국을 도우러 파견되면 이란이 그냥 있지 않겠다고 한국 대사가 공갈을 쳐요. 그 우리보다도 형편없는 나라가 공갈 치고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화가 어제 국회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 입장하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방위비 협상한다고 호르무즈 파병은 할 수 없다. 별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안 갈 거예요. 자, 이래 된 상황에서 앞으로 지금은 트럼프가 잘 마무리를 지은 것 같지만은 반드시 예측하지 못한 테러가 여기저기서 이제 불쑥불쑥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 테러 때문에 다시 보복을 위한 군사작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아마 끝도 없이 휘말려 들어갈 거다. 세상은 원래 원하는 만큼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잘라내는 이런 내 입에 다 맞는 좋은 선택은 없는 겁니다. 특히 중동같이 복잡한 데는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 무조건 말려드는 거지 별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은 청해 부대를 잠시 호르무즈에 왔다 갔다 이제 청해 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갔다가 아덴만에 왔다가 한 1000몇백 킬로를 개고생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란 정세는 끝난 게 아니라 트럼프하고 이란의 지도부는 고만하고 싶겠지만은 통제되지 않는 변수가 터져 나오면서 다시 위기로 말려들 거고 저게 상당히 오랫동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중동 전역의 이 오일 자체가 지금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동에도 뭔가 위기를 조성해서 판을 뒤집고자 하는 세력이 대신해서 아마 테러에 곧 나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